여러분 안녕하세요. 평화부동산입니다. 금일 말씀드릴 내용은 임대차 계약기간, 초일 불산입 적용 여부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은 통상 기본이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이죠. 계약기간을 1년이라고 했을 때 오늘이 4월 7일이잖아요. 그래서 2020년 4월 7일부터 2021년 4월 6일까지 이렇게 이제 계약서의 계약 기간을 작성을 하면은 이거는 초일이 산입된 겁니다. 그러니까 4월 7일이 이제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초일 산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020년 4월 7일부터 2021년 4월 7일로 계약 기간을 한다면은 이 초일이 4월 7일이 초일이 불산입된 겁니다. 그러니까 4월 7일은 안 들어가고 4월 8일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 계약 기간은 이렇게 하더라도요. 그래서 마지막 일은 이제 4월 7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7로 시작해서 7로 끝나고 초일이 불산입이고요. 7로 시작해서 6으로 끝나죠. 이거는 초일이 산입이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볼까요? 그럼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 1년 동안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초일이 산입이 된 거죠. 예, 1월 1일이 들어간 겁니다. 그럼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월 1일까지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이건 초일이 불산입된 겁니다. 그러니까 1월 1일은 이제 산입이 안 되고 계산에서는 제외를 하고, 예, 그 다음에 1월 1일 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1로 시작해서 1로 끝나고요. 여기는 이제 1로 시작해서 31일로 끝났죠. 그러면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뭐 전세 계약서든 월세 계약서든 작성을 할 때 뭐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죠. 이거는 1년으로 했을 때 예입니다. 통상 이제 상가가 그렇죠. 상가는 이제 기본이 1년이지만 뭐 2년으로 작성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일 산입이냐, 초일 불산입이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 등 계약 기간에는 초일이 산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르는 거죠. 예, 이렇게 많이 됩니다. 뭐 공제증서 공제 기간이라든가 뭐 정수기 및 프린터 렌트 기간 등도 초일이 산입이 됩니다. 부동산 계약 말고 기본적으로 다 계약하는 것은 이 초일이 산입이 됩니다. 예, 부동산 계약 말고 초일 불산입되는 것은 뭐 보기가 좀 힘들죠. 예, 다 초일이 산입이 되는 걸로 많이들 봅니다.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을 보면은 민법입니다.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초일 불산입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0시로 시작할 때는 초일을 산입을 한다는 거죠. 요거는 초일 불산입이고요. 그러니까 잔금일 오전에 통상 이사를 가고 오후에 이사를 들어가죠. 그러면은 0시부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초일 불산입이 원칙이죠. 초일 불산입이 원칙이다. 예. 임대인과 임차인이 초일 산입으로 협의하였다면은 그 협의사항이 우선이죠. 여기는 이제 초일 불산입이 원칙이지만 초일 산입으로 협의를 했다면 그 협의사항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잔금일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 및 월세 얘기하는 거죠.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은 그 다음날 0시로부터 발생합니다. 그 다음날 0시로부터. 상가는 사업자 등록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세무서에서 합니다. 상가도 똑같이 그 다음날 0시로부터 발생하죠. 그러면은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주를 하면서
새로 뭐 주인이 입주를 한다던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나가라고 하면은 못 나간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대항력이죠. 우선 변제권은 뭐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던가 그러면은 보증금을 먼저 다른 채무자, 그러니까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우선 변제권이죠. 그게 그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이사 들어가고 그 다음날이죠. 그럼 이렇게 따져봤을 때 그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잖아요. 예, 민법을 제외하고서도. 그러면은 이렇게 초일 불산입 하면은 2020년 4월 6일부터 2021년 4월 6일까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 발생 여지는 이사 및 월세 계산 시에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4월 5일로 끝나면은 만약에 만기가 돼서 나간다 그러면 4월 5일날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여기 이제 4월 6일날 이사를 가는 거고요. 하루 늦게 이사를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월세를 계산한다 그러면은 여기는 4월 6일부터 월세가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는 4월 6일부터 월세 계산이 아니고요. 4월 7일부터 월세 계산에 들어갑니다. 4월 7일부터 월세 계산에 들어간다는 것. 그러니까 여기는 6일부터 월세 계산에 들어가고 여기는 6일은 월세 계산에 안 들어가고 7일부터 월세 계산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일이 산입이 되면은 임대인에게 유리하고요. 초일이 불산입되면은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되겠죠. 현장에서는 초일 산입으로 많이 적용합니다. 초일 산입으로. 왜냐하면 초일 산입에 익숙해져 있어서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초일 불산입으로 하면은 잘 모르는 임대인 및 임차인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다 뭐 계약서라 다른 계약서 부동산 말고요. 다른 계약서 쓸 때 다 초일 산입으로 들어가니까 이 초일 불산입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 임대인도 그렇고 임차인도 모르는 임차인들은 따집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잘못된 거 아니냐고. 초일 불산입으로 가야지. 왜 초일 산입으로 가야지. 왜 초일 불산입으로 가냐고 이렇게 막 따집니다. 그럼 이걸 또 일일이 또 다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설명을 해도 또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임대인과 임차인 두 분 다 이의 제기 안 하면 그냥 초일 산입으로 갑니다. 예. 그래서 그냥 이런 현장에서는 초일 산입으로 많이 간다는 거죠. 예. 알면은 초일 불산입이 낫다는 거죠. 초일 불산입. 일단 임대인하고 임차인 간에 서로 협의를 해서 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이게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하면 안 되겠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본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